네, 전국해법을 모색한다. 네, 오늘은 이 소설가 복고일 선생을 모시겠습니다. 이 복고일 선생은 뭐 소설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새누리당의 보수혁신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또 우리 정치권에 이 쓴소리를 아주 돌직구처럼 날려주시기도 합니다. 예. 자, 이 복고일 선생 모시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치판, 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선거판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거 봅니다. 아, 이거 정상적인 거다? 예, 원래 선거판이 그렇지 않습니까? 좀 유권자 좀 너그러워야 돼요. 아, 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근데 19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매우 낮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선거, 되게 어떤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이 국회의원 선거든, 이게 뭐 시대 정신을 국민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또 그렇기 때문에 비전과 정책에 대한 치열한 토론과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도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데, 예.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이고, 양당 뭐 3당 모두 공천 전쟁한 것만 보이고, 서로 분열해서 싸우는 것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이게 정상이다. 미국보다 낫잖아요.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세상됐으니까 그거보다는 안 낫겠어요? 아니, 그 미국하고 비교를 하십니까? 다른 더 좋은 나라의 선진 정치도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그 정치 모형이 예. 미국의 그것을 많이 본따왔으니까. 그렇죠. 대통령제도 예. 그렇고 보수양당제도 그렇고. 예. 그런데 미국보다는 낫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뭐 좀 유권자가 너그러워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네요. 또 사실은 좀 엄격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같이 하시는 셈인데. 알겠습니다. 자, 이 전쟁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뭐 꼭 전쟁에 비유하는 것이 적절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선거라고 하는 게 뭐 양진영 또는 세 진영의 총력전인데, 그러다 보면 그 지휘관의 이 성격, 캐릭터, 이 스타일, 이게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이 순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3당은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새누리당에는 김무성 대표도 있고 뭐 합니다만, 그래도 강봉균 위원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표가 뭐 유세를 합니다만, 그럼 어쨌든 김종인 대표가 선거 사령탑입니다. 또 국민의당은 역시 안철수 대표가 선거 사령탑 역할을 하죠.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선거판을 좀 분석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먼저 강봉균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분은 관료죠. 네. 그 경제 관료로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경제에 잘 알아요. 경제 운영에 대해서. 네. 김종인 선생님은 그 이데올로그라고, 그러니까 이념가입니다. 이데올로그다. 예, 이데올로그. 예.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라는 그 호소력이 높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정치계에서 아주 드물게 네. 그 이념적으로 무장이 잘 된 분이죠. 안철수 대표처럼 본질적으로 밀란의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밀란의 지도자. 예. 그러니까 현 정치 체제에 대해서 불만이 커서 폭발할 지경에 이른 사람들을 폭발을 시켜갖고 군대를 이끌고 수도로 진격하는 중이에요. 아하. 예. 그 밀란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 밀란의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밀란의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예. 밀란의 역사 중에 어느 대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된다. 예. 타협하면 그 순간 응집력이 약해져서 와야 됩니다. 또 시기도 잘 타야 돼요. 농민 네. 반란이 되게 그 실패하는 이유는 농번기가 되면 농사지로 다 농민들이 다 가버립니다. 논으로 다시 돌아가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속전속결로 수도를 점령해야 이깁니다. 아, 역사상 성공한 반란은 대개 그런 전략을 따랐습니다. 그러고 보면, 예. 그러니까 후퇴하면 진다, 예. 타협하면 진다. 예. 이게 밀란의 성격이다 그러셨잖아요. 예. 사실 지난번에 예. 새정치 깃발 들고 그 전에 예. 이 서울시장 선거 나왔을 때 결국은 양보해버리고, 예. 또 새로 새정치 하겠다고 당 만들었다가 또 타협해서 김한길 대표랑 합당해버리고, 거기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거기서 실수했던 거다. 예. 그 밀란을 주도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끌어모으고서 그 위에 딛고 서야 되는 겁니다. 타협하게 되면
구세주로 나온 사람이 갑자기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하.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된다. 예. 그런데 야권 원로 지도자들이 원탁회의에서 불러가지고 우리말 따르라고 했으니까 따르겠습니다 했잖아요. 네. 지상으로 내려온 겁니다. 아하. 여러분들도 저를 제 휘하에 들어가가지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장악했어야죠. 그래요. 워낙 정치 그 이력이나 경험이 좀 부족해서 그런 점까지를 기대하기가 어려웠던 거 아닌가요? 타고난 재능도 있겠죠. 히틀러는 그 아무런 그 기반 없이 첫 번 직책이 최고 정권 담당자였지 않습니까? 밀란은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히틀러랑 비교하시니까 조금 또 합니다만은 어쨌건 지금 무솔리니도 그건 마찬가지고. 그 리더십의 성격을 갖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신당 창당한다고 새정치 깃발 들고 나갔고 뭐 몇 사람이 따라갔는데 이걸 뭐 야권 연대라고 하는 이 공격을 받아서 굉장히 뭐 힘들고 휘청거렸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걸 그 바람을 이 정면으로 맞서서 살아남았어요. 예. 그럼 이번에는 타협 안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그렇죠. 이번은 본인이 깨달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국회 선진화법으로 꽉 막힌 정국을 많이 뚫었잖아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헛겁지겁 몇 가지 법안에 동의했잖아요. 네. 그것만 해도 이게 어디예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지금 대개 국민의당이 한 5, 6석에서 7, 8석까지는 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교섭단체 구성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예. 그러면 지난번에는 사실은 교섭단체 구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서 이 전국의 흐름을 바꿔놨는데 그럼 앞으로 그 캐스팅 보트를 제대로 활용을 한다면 안철수 대표의 대권 도전에 상당히 이 긍정적인 그 길들이 열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이 도움에 필요한 수준을 비현실로 높여놨기 때문에 네, 5분의 3. 안철수 대표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없죠. 아하, 예. 선별적으로 어느 쪽은 새누리당, 여당에 가세하고 어느 네. 쪽은 이쪽에 야당 아하. 그 뭉치는데 가세하고 그러면은 역할도 긍정적이고 당장 개정하기 어려운 국회 선진화법의 그 악영향을 좀 완화시킬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사람 예. 이렇게 이제 긍정 이미지를 쌓아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안철수 대표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해주셨는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그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에 대해서는 아까 이데올로그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동안 사실 지난 2011년, 12년에는 박근혜 정부 출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보수 세력에서 무슨 이데올로기 역할, 그것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데올로그가 입지가 그렇게 넓지 않았을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넓지 않은 게 아니라 그거는 잘못된 정책이죠. 경제민주화는 본질적으로 시장 경제에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도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보수 정당인 시장 경제를 우위하는 새누리당에 가서 그걸 한다는 맞지가 않죠. 아예 안 맞았던 거다. 처음부터 안 맞았죠. 안 맞았던 곳을 잘못 간 거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자리를 찾아간 거죠. 아, 오히려 예. 지금이 자연스럽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4년 전으로 돌아가서 복귀를 해보면 예. 아니 뭐 김종인 위원장이 자기 발로 간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당시 후보가 영입해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박근혜 후보가 영입을 잘못한 겁니까? 그게 박근혜 정부가 경제에서 실패한 근본 원인입니다. 아, 시장 경제를 다듬어가고 발전시켜야 될 그 보수 정당의 대표가 막 시장 경제를 와해시키는 정책을 들고 나왔잖아요. 공약을 해가지고 당선에 영향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걸 또 공약으로 내거라고 실천하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었거든요. 경제가 엉망이 되니까 네. 포기했어요. 그냥 공식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다 포기한다거나 잘못했다고 사과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사실상 예, 포기했다.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공식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가고
비공식적으로는 회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경제민주화, 예. 뒤로는 사실상 예. 철수. 그리고 김종인 씨를 선생님이 몰아냈죠. 그러니까 경제가 정책의 방향을 잃어갔고 입법이 경제민주화 입법이 이루어졌어요. 시장 경제가 작동을 않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주요한 책임은 김종인 위원장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경제민주화를 공약을 내걸었을 때 저와 같은 그러니까 보수 쪽의 그 논객들은 우리는 선거 치르지도 않고 졌다고 그랬습니다. 아, 이념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서 이겨본들 뭐하냐. 그렇죠.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예. 그 시점에. 예. 선거 전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지휘관이 적군에게 투항한 것이라고 이념적인 전선이 형성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셨던 보수 논객들은 그러면 당시 박근혜 후보를 안 찍었습니까? 찍었죠. 그건 또 왜 찍었습니까? 대통령 선거에서 하는 것이 하나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예. 상대가 더 나쁠 수도 있는 거니까. 원래 정치라는 게 예. 덜 나쁜 그래요? 것을 예. 택하는 거 아닙니까? 예, 차악을 선택하는 거죠. 예. 전 박근혜 대통령 열렬한 지지자고 예. 방송에 나와서 늘 지지를 하는데 네. 또 시집입은 가려야죠. 아, 알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김정인 영입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렇지만 김정인 위원장도 잘못 찾아왔던 거다 그때.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으로 간 거는 제자리를 찾아간 거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잘못 찾아온 건데 이데올로그는 그렇습니다. 자기를 받아줄 사람이라면 네. 정당 안 가리고 가는 겁니다. 아하, 네. 자기를 쓰겠다고 그렇죠. 하는 써가지고 약속만 정책을 펴야 있다면. 되니까 음. 그게 뭐 새누리당 것도 없고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일단 자기가 그 바라는 그러한 뜻을 알겠습니다. 예. 펴는 것이니까요. 그러면 이 자기 자리로 돌아간 자연스러워 보이는 이 김종인 대표의 그동안의 정치 한 석 달 됩니다만은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멋지잖아요. 멋지다. 정치인이라면 뭐 그렇게 아하. 후련한 면도 보여주고 아, 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국민들이 싫어하는 그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아주 열렬한 추종 세력. 친노 세력. 예, 좀 꺾어가지고 좀 조용히 있으라고 한 것도 도움이 되고. 선거에. 네. 예. 이 친노 세력이라 하는 분들의 문제는 사상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지만 저는 이제 편향이 됐습니다. 이제 새누리당 쪽이니까 편향된 시각에서 얘기를 하자면 좀 정책도 문제가 되지만 그 태도가 너무 거악스러워요. 너무 싸우고 그냥 고함치고 막말하고 하잖아요. 네, 악착같고 예, 그악스럽다고 그게, 표현하시거든요. 예. 그게 정치에 좋지 않습니다. 정치는 결국 타협이기 때문에 네, 네. 타협 헐맘도 줄어들게 되고 음. 제대로 안 돼요. 그래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비례대표 파동을 거치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진짜 주인이 문재인 대표다, 문재인 전 대표다. 뭐 김정인 대표가 자꾸 자기는 바지 사장 아니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바지 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게 됐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게 사실이겠지만 또 예. 그렇습니다. 바지 사장으로 앉힌 사람이 잘하고 실권을 쥐게 되면 네. 또 소유주도 아. 나중에 따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정치판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세상에 그런 경우 많습니다. 실력자도 둘이 있어갖고 둘이 싸우다가 네, 같이 않으려고 힘없는 제3자를 세워갖고 집권을 시켰더니 이 사람이 정권을 더 잘해서. 확보해갖고서 두 사람이 무력화된 그 암살당한 그 사다트 이집트의 사다트 예, 대통령이 사다트. 바로 그런 경우죠. 아, 그렇군요. 예. 사다트가. 예. 그러네요. 예, 나셀 이후에 예. 일종의 권력 공백기 상태에서 예. 잠깐 좀 관리하라고 했는데 예. 이 사람이 잘해갖고 20년 넘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원포인트 릴리프로 영입했다가 지금 이제 주인 자리 뺏기게 생긴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답답할 거예요. 더구나 야권이면 호남에서 뭔가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호남 유세를 가려고 그래도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오지 말라 그러고 문재인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남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환영하지 않는데 왜 굳이 가십니까? 그 인지상정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끝난 다음에 가셔도 안 늦으니까. 오지 말라는데 왜 갑니까? 선생님 답변이 아주 간단 명료하시네요. 오지 말라는데 왜 가냐? 뭐 정치 고목을 다 떠나서 그게 사람 사는 법이다. 예. 얼마든지 갈 수 있다 다음에라도. 예. 알겠습니다.
자, 새누리당 강봉균 위원장은 그냥 이 실무에 밝은 관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옛날 민주당에서 삼선 의원까지 한 정치인이기도 하거든요. 그 새누리당에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예. 원래 민주당에서 소위 좀 강경파라고 불리는 그 사회주의 색채가 짙은 이념을 표방하는 분들은 잘못 왔다고 이제 공언했으니까요. 아, 옛날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영입할 때도 예. 왜 저런 사람 영입하냐? 예. 한나라당에 갈 사람이 왜 왔냐고 아, 대놓고 그래요. 얘기를 그때부터 했어요.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분은 잘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김종인 선생님하고 강봉균 장관이 맞바꾼 건 아주 잘 된 거예요. 아, 잘 됐다. 이념적으로 안 맞는 데 가서 불협화음 내느니 딱 바꿔가지고 네. 강봉균 그 위원장은 경제관리로서 나라의 삶을 맡아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당에 맞아요. 집권당은 음. 보수 집권당이니까 현재 경제를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올 때 네. 현실적인 정책을 내놨잖아요. 김종인 이제 선생님은 이제 그쪽으로 가셔가고 경제민주화를 계속 경제하고 주장하고 이제 있고. 체제를 갖다가 공격하는 그런 게 야당에 맞죠. 야당이 무슨 뭐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어요? 그럼 강봉균 위원장은 적절하게 정책을 내놨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정책을 내놓은 겁니까?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지금 가라앉잖아요. 네. 경기 뒤살리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5가지를 뭐 내놨다는데 신문에 제대로 보도를 안 해갖고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뭐 양적 완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양적 완화라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은 네네. 시민들에게 설명하기 좀 어려울 정도인데 이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경제 문제가 지금 부실 기업이 늘어나는 거예요. 특히 조선에서는 조선 쪽에서는 예. 회사 하나가 몇 조씩 조씩. 지금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질 것 같아요. 아주 누브로 빠져드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든지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쳐낼 건 쳐내고 살릴 건 살려가지고 그걸 우리는 구조조정이라고 부르는데 구조조정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살리려면은 그래요. 당장 빚을 갖고 뭐 예. 팔고 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걸 하는 방법으로 양적 완화라고 이렇게 돈을 푸는 방안을 일부만 도입해가지고 네네. 거기다 한번 대겠다. 아하, 내가 예.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뭐가 생기냐 하면은 이게 힘듭니다. 오늘 당장 사람들을 갖다 실업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또 돈이 많이 풀리면 인플레가 될 수도 있고. 예. 예. 그런데 그걸 했다는 거는 강단이 있어요. 아. 나라 전체를 보고 네. 이거다 하고 내세우니까 일단 시원스럽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예. 새누리당의 강봉균 위원장,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대표, 예. 또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가 예. 우리 경제 어떻게 살려야 되냐, 또 우리 이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거 가지고서 진짜 맞짱토론이라도 좀 하면 아 이거 어느 당 찍어야 되겠다. 이게 좀 유권자들이 좀 판단하기가 쉬울 텐데. 좀 쉽겠죠 아무래도. 예. 그런 토론을 촉구하면서 오늘 저 선생님하고 말씀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